자, 여러분 동아시아 세계 형성과 발전 보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자,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나라는 여러분 호족의 시대죠. 자, 후한 말기 때 뭐 십상시 황관들이 개판을 치면서 나라가 불안정해졌는데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황건적의 난을 호족들이 진압하면서 위촉오 삼국시대가 됩니다. 여긴 조조, 여긴 유비, 여긴 송권. 자, 근데 여러분 조조, 유비, 송권 아무도 통일하지 못해요. 사마염이 통일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총나라에는 제갈공명이 있었다면 여기는 사마이가 있었죠. 그 후손이 사마염입니다. 이 사마염이 힘을 장악한 거야. 그 사마의가 제갈공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군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 후손인 사마염이 그 권력을 이어받아서 진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이 진할 때 진은 이겁니다. 진시 왕제의 진은 이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나라는 이렇게 됐습니다. 수도가 북서쪽에 있었습니다. 시안에 있었어, 장안에 있었어. 그래서 진 또는 서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진나라가 북쪽을 뺏깁니다. 그래서 수도를 남동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동진이 됩니다. 여기는 5개 오랑캐가 16개를 세웁니다. 556국.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 16개의 나라를 북위가 통일합니다. 그리고 동진은 망하고 송, 제, 양, 진이 등장하는데 이 진은 또 한자가 이거예요. 다르죠. 이 시기를 여러분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쪽은 신라, 위에는 발해가 있었죠.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여긴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4세기고 여기가 5세기, 6세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4세기 때 우리나라는 누가 있었냐면 백제 근초고왕과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초고왕이 황해를 백제호수로 만들었죠. 광개토대왕은 만주를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열 몇 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국이 이제 남북쪽 깔끔하게 2개로 정리되니 장수왕은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하지 않고 남진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세기 장수왕, 6세기 진흥왕 때는 이 남북조 시대가 됩니다. 4세기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때는 556국, 장수왕, 진흥왕 때는 남북조 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한나라가 위촉오로 갈라졌죠. 자, 서진이 통일했습니다. 서진은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동진, 북쪽은 556국. 자, 556국을 북위가 통일하고 자, 여기는 송제, 양진. 여러분 이 양나라와 친했던 게 무령왕입니다. 백제 무령왕이 양나라와 친했죠. 그리고 여러분 오수전은 한나라 화폐이자 이 양나라 화폐입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릉에는 오수전이라는 화폐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양나라와 친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백제가 양나라에 보낸 사신이 있는데 그 그림이 양직공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백제가 양나라에 보낸 사신인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제와 양나라가 친했음을 알 수가 있고 북위는 여러분 동위와 서위로 갈라져요. 동위는 북제, 서위는 북주가 되는데 이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이 북주의 황제 자리를 빼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정복하고 수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쫄딱 망하죠. 그래서 중국을 다시 통일한 게 당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후한 멸망 이후 위촉오 진나라가 통일했고 진이 흉노의 공격으로 멸망했고 그래서 남동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북쪽에는 여러분 16개의 나라. 이 16개의 나라 중에서 여러분 전연, 전진, 후연 정도는 우리 한국 사랑도 관련돼 있죠. 전연과 싸웠던 사람은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죠. 자, 이 전연의 공격으로 고국 원왕은 수도를 뺏깁니다. 여러분 위나라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동천왕도 수도가 함락되죠. 그래서 고구려는 수도가 2번 함락됩니다. 위나라 조조의 공격으로 동천왕이 수도를 뺏기고 이 고구원왕도 수도를 뺏깁니다. 고구원왕 같은 경우는 아빠 미천왕의 시체까지 뺏겨요.
근데 전진은 여러분 소수림 왕과 친했어요. 그래서 전진이 소수림 왕한테 불교를 전파합니다. 후연을 격파하고 광개토 대왕이 요동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한국사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1번 선비족에서는 부기가 16국을 통일해요. 그리고 남조는 송제, 양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조 시대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구품 중정제. 호족들이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문벌귀족이 됩니다. 여러분, 호족들은 뭐다? 향거리 선제, 지방 장관이 유능한 인물을 중앙 관료로 추천하는 거예요. 구품 중정제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문벌귀족으로 바뀝니다. 북위는 여러분 하나 정책을 폈어요. 선비족의 옷을 금지시켰어. 호복을 금지시키고 중국말을 사용하게 했고 선비족과 중국인의 결혼을 장려하면서 한족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이 하나 정책을 폈던 사람이 표문제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북위는 여러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정리할 텐데 침투 왕조라고 그래요. 중국을 정복했지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한족이 되는 것을 그런 왕조를 침투 왕조라고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번을 보시면 자, 대규모 석굴 사원이 만들어집니다. 둔왕, 윙강, 농먼석굴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것들은 여러분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인도의 간다라 미술. 여러분 알렉산더가 인도에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줬죠. 간다라 미술은 이 석굴에 영향을 주고 이 석굴들은 신라 석굴암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도교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조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위에 써주세요. 구겸지라는 사람이 도교 교단을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귀족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풍조가 유행했습니다. 이게 청담사상. 이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나는 자연 속에서 깨끗하게 살겠다라는 사상이 청담사상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왜 이걸 위진남북조라고 하냐면 보세요. 위진남북조라고 그래요. 왜? 이게 지금 삼국시대지만 여러분 거의 인구를 따져보면 여기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위나라가 700만, 오나라가 200만, 총나라가 1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국지에서 나와. 삼국지에서 이제는 유비가 동생 관우가 죽자 열받아서 70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쳐들어가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총나라 인구가 1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적벽대전에서 100만 명의 조조를 끌고 왔다. 그것도 거의 뭐 사실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국시대지만 거의 많은 인구들이 화북 지역에 살았어요. 위나라. 그래서 위진, 여긴 시기가 좀 짧았으니까 남북조. 위진 남북조라고 해요. 위진 남북조. 너무 사회가 혼란스럽죠. 너무 많은 왕조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이 나는 자연 속에서 깨끗하게 살겠다. 그러는 청담 사상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호족들이 문벌귀족으로 바뀌면서 귀족 문화가 발달해요. 도연명, 왕이지, 고계지가 있고 여러분 또 하나 사륙별려체라는 것도 유행합니다. 자, 사륙별려체는 4자 또는 6자로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만적, 공부, 이렇게 4자 또는 6자로 대꾸를 이루면서 시를 쓰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발에 정해공주가 있고 정효공주 묘에 묘지가 있습니다. 이 정해공주, 정효공주, 발의 공주들이죠. 이 묘지들이 모두 사륙별려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치원이라는 사람도 사륙별려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북조와 남조의 차이를 좀 정리하면 북조는 그래도 유교 문화가 강했습니다. 근데 남조는 여러분 유교 문화가 강하지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노장사상 그리고 청담사상 같은 도교가 발달하는 거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윙강, 농먼석불, 불교가 발달합니다. 이쪽은 불교가 발달하고 유교가 셌습니다. 여기는 유교가 약하고 노장사상, 청담사상 같은 도교가 좀 상대적으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남북조를 여러분
수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자, 수나라의 역사적 의미는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한 거죠. 과거제, 수나라, 과거제, 수문제가 수나라를 세웁니다. 과거제 실시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려 광종이 과거제도를 수용하죠. 고려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거 중요한 건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건 이미 여러분 이미 북위 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북위 시대부터 있었던 건데, 자 여러분 잠시 우리 한국사를 보면은 세금은 여러분 전세, 공납 여기 있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사 잠시 하는 겁니다. 전세, 땅이 있어. 땅이 있으면 여기서 10분의 1을 냅니다. 자, 열가마니가 생산됐어. 그러면 10분의 1 내는 거죠. 공납은 여러분 집을 가졌어. 그러면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여기는 쌀을 내는 거라면 여기는 특산물을 내는 거고, 역은 여러분 군역과 요역이 있죠. 전쟁 났을 때 싸우러 가는 게 군역이고, 성곽이나 도로를 깐다, 궁궐을 만든다, 이게 요역이죠. 자, 중국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균전제, 땅을 나눠줍니다.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줘. 그 대신 조, 용, 조, 부병제. 자, 조는 여러분 전세입니다. 그 다음에 용은 요역이에요. 그 다음에 조는 공납입니다. 그 다음에 부병제는 군역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는 대가로 전세, 요역, 공납,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국사, 여기 중국사입니다. 조는 전세, 요역, 그 다음에 공납, 그 다음에 군역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땅을 주는 대가로 전세, 공납, 군역, 요역의 의무가 있는 거죠. 조용조, 부병제. 땅을 주는 대가로 전세, 요역, 공납, 군역의 의무를 징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 그 양쯔강이 있고 황하가 있는데, 밑에 지도를 보시면 양쯔강이 있고 황하가 있는데, 우리 첫 시간에 사진으로 봤죠. 이 양쯔강은 여러분 너무나 습지가 많아서 개가 나는데 너무 많은 노동력이 투입돼. 그래서 중국은 황하에서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여기가 많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이 습지를 다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쪽의 생산량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생산되는 이 농산물을 북쪽으로 옮겨야 되잖아. 그래서 수양제가 대운하를 만듭니다. 수문제가 수나라를 세웠고 그의 아들 수양제가 대운하를 개통합니다. 자, 근데 고구려 쳐들어갔다가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수양제가 거의 13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물건까지 날랐던 사람 치면 거의 200만, 300만이에요. 그 당시 고구려 인구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고구려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인데 300만이 쳐들어왔다. 물론 다 숫자가 정확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전쟁이죠. 자, 수양제는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망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한 게 당나라입니다. 당고조 이연이 시안, 즉 장안을 수도로 건국했습니다. 자, 그의 아들 태종은 형 동생을 다 죽여버리고 황제가 되죠. 율령체제를 반포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태평해져요. 그래서 이때를 정관의 치라고 합니다. 이 정관이 태종의 언어거든요. 이때 태종이 형 동생을 다 죽이고 황제가 됐지만 정치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정관의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궐을 정벌합니다. 돌궐. 이 돌궐이 여러분 나중에 투르크, 터키가 되는 겁니다. 돌궐의 일부가 저 서쪽으로 가서 투르크, 터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태종이 동돌궐을 정복했어요. 그의 아들 고종이 소돌궐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태종은 수양제처럼 고구려 쳐들어갔다가 깨지죠. 자, 누구한테 깨집니까? 고구려. 양만춘, 영계소문한테 깨지죠. 고구려. 양만춘. 특히 양만춘의 안시성 싸움. 근데 여러분 이 양만춘 여러분 좀 우리나라의 사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정말 안시성이 성주였는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사료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들은 얘기를 쓴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때 고구려 집권자는 영계소문이었죠. 자, 고종은 여러분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합니다. 자,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자, 여러분
당나라 태종이 율령체제를 만드는데 이 율령체제에 중요한 게 너무나 중요하죠. 삼성육부입니다. 삼성육부. 자, 여러분 중서성은 여러분 정책의 기초를 담당합니다. 문화성은 그걸 심의하고 상서성은 시행하는 거예요. 상서성 밑에 이호의 병형공이 있습니다. 이부는 인사, 문관 인사, 호부는 경제, 예부는 외교, 교육, 병부는 군사, 형부는 사법, 공부는 건설. 이것을 당나라가 만든 삼성육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삼성육부를 수용한 거는 발해와 고려입니다. 이 발해와 고려가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 6개만 있는 거 밑에 이 6개만 있는 거는 육전제도라고 합니다. 주나라의 육전제도. 그러니까 시스템이 2개야. 원래 6개만 있는 건 주나라의 육전제도. 그 위에 삼성까지 있는 거는 삼성육부. 우리나라 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조선은 여러분 주나라의 육전제도를 계승했다면 발해와 고려는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황제들이 쓰는 시스템인데 발해와 고려는 다시 말하면 황제들이 쓰는 삼성육부를 수용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황제를 칭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발해와 고려는 외왕 내제를 표방했습니다. 자, 중국에게 외교 문서를 쓸 때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해서 왕을 칭했지만 내적으로는 신하들이 지배자를 부를 때는 황제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칭했기 때문에 발해와 고려가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자료실에서 있습니다. 이 자료. 이게 발해고 이게 고려입니다. 이게 발해고 고려인데 이 발해와 고려가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했지만 독자적으로 수용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칭이 다르죠. 당나라는 중서성이라고 하는데 발해는 중대성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달라요. 이호의 병형공이라고 해야 되는데 충인의 지애시 명칭이 다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점이 뭡니까? 중서성 중심이어야 돼. 그럼 중대성 중심이어야 되죠. 그런데 정당성 중심이라는 게 또 발해의 독자성입니다. 그리고 좌사정이 충인의를 다스리고 우사정이 지애신을 다스리는 게 또 독자성입니다. 자, 첫 번째 독자성, 명칭이 다르다. 두 번째는 뭐다? 정당성 중심이다. 여러분, 당나라는 중서성 중심이야. 그럼 중대성 중심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당성 중심이다. 세 번째는 이원적이다예요. 좌사정이 충인의를 관리하고 우사정이 지혜신을 관리합니다. 자, 고려도 독자적으로 수용했어요. 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죠. 근데 발해는 고려는 중서성과 문화성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육부가 아니라 이성육부입니다. 이성육부. 그리고 순서도 다르죠. 이, 호, 예, 병, 형, 공. 근데 이, 병, 호, 형, 예, 공 순서가 달라요. 왜냐면 이거 만들 때 거란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병부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 상서성 당연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이 도병마사식 목동함은 화백회영을 받은 겁니다. 신라 화백회영을 받은 귀족 회의입니다. 전쟁 났을 때 모이는 게 도병마사, 법률을 만들 때 모이는 게 식목도감 이렇게 되는 거죠. 중추원 이런 거는 송영을 받았고, 어사대, 당, 감찰기구입니다. 관리들 감찰하는 거. 삼사, 송, 돈세는 회계기구입니다. 뭐 이렇게 독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자, 이 삼성육부 여러분 이 율령체제가 만들어졌고 지금 108쪽 하는 거죠. 삼성육부. 그리고 수나라의 과거제도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자, 균전제 땅을 나눠줘요. 그 대신 조용조, 부병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갔던 당나라도 여러분 잠시 여러분 안사의 난이 있는데 안사의 난 전에 자 무의의 하도 있습니다. 좀 써주십시오. 이 무예화는 황당한 일입니다. 황당한 일인데 이 고종의 와이프가 측천무입니다. 고종의 와이프가 측천무인데 고종이 죽고 이제 이 측천무 황제가 됩니다. 아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잠시 주나라를 세웁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들을 몰아내고 고종의 아들을 몰아내고 황제가 돼요. 그래서 잠시 당나라가 망했었습니다. 주나라가 등장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위씨라는 여자도 측천부처럼 똑같이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뭐 황제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 여자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무예화. 근데 이걸 다 누가 진압하냐면 현종이 진압해요. 현종은 여러분 통치를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현종이 이 통치를 잘하는 시대를 개원의 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종은 초기에는 이 무예화도 진압할 정도로 그리고 통치를 잘했는데 말년에는 양귀비를 만나가지고 좀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종 말기 때 안사의 난이 일어납니다. 안록산과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중국은 또 많은 변화가 생겨요. 원래는 여러분 국경지대 그쪽에다가 도호부를 설치했습니다. 도호부. 그래서 여러분 그 당나라가 고구려를 지배하기 위해서 안동 도호부를 설치했었죠. 당이 고구려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이 도호부라는 건 이제 국경지대 또는 변방을 황제가 직접 장악하는 거야. 그런데 안사의 난 이후에는 이 도호부가 무너지고 절도사 체제가 등장해요. 이 절도사는 여러분 역시 국경지대 지방에 있는 건데 황제의 명을 듣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거의 독립적으로 자기 세력을 유지한 세력입니다. 그런 걸 절도사라고 그래요. 황제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국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도사. 자, 안사의 난 이후에 황제권이 약해지니까 도호부가 절도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무너지고 양세법, 모병제가 실시됩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양세법이 나옵니다. 양세법. 여러분 기존에 균전제, 조용조 이거는 균등과세입니다. 똑같이 땅을 나눠주고 똑같이 세금을 거둔 건데 이건 여러분 차등과세가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걷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게 걷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거죠. 안사의 난 이후에. 그럼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야. 빈부 차이가 커지고 양세법은 그 빈부 차이가 커진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이 내고 없으면 적게 내고. 근데 여기는 여러분 균등과세였습니다. 거의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고 여러분 전세 공납 역의 의무를 취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사의 난 이후에 빈부격차가 켜지니까 빈부격차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있으면 많이 내고 적게 있으면 적게 내고. 자, 왼쪽에 양세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양사의 난 이후에 안록산과 사사명이 반란 일으킨 이후에 빈부격차가 커져요. 소수가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호를 기준으로 재산의 차등을 적용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많이 내고 없으면 적게 내고. 자, 그런데 두 번 걷어요. 여름과 가을. 그래서 양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세법은 두 번 걷는다. 이게 키워드가 아니고 균등과세에서 차등과세로 바뀌었다. 그리고 직업군인제로 바뀌었습니다. 모병제. 여러분 모병제로 바뀌었으니까 절도사 힘이 커지죠. 그전에는 부병제였습니다. 도호부는 여러분 부병제 시스템이죠. 땅을 받은 대신에 의무적으로 국가의 군인으로 온 거야. 그리고 황제한테 충성을 다하겠죠. 그런데 이제 절도사로 바뀌었어. 모병제야. 직업군인제야. 그럼 자기 월급을 책임져주는 절도사한테 충성을 다하겠죠. 그래서 이 절도사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5대 10국 시대입니다. 이 절도사들이 세운 게 5개의 큰 나라와 10개의 작은 나라. 도호부가 절도사로 바뀌어서 5대 10국이 됩니다. 자, 안록산 사사명의 난. 자, 그 다음에 황소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절도사의 한 명이었던 주존충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황소는 음미하는 황소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자, 이 그림 보십시오. 땅을 주는 대가로 전세, 요역, 공납, 그리고 군역의 의무를 바치게 하는 겁니다. 당제국의 기반은 조용조, 부병제였던 거죠. 자, 당나라는 여러분 수당은 모두 문벌귀족의 시대입니다. 국품중정제로 호족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호족이 문벌귀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귀족적인 성격입니다. 특히 당삼채는 여러분 써주세요. 이 당삼채는 페르시아형을 받았습니다. 자, 오른쪽 날개에 써 있습니다. 흰색, 갈색, 녹색 유약을 써서 만든 화려한 도자기인데, 자, 당나라가 귀족적이고 국제적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써주십시오, 여러분.
자, 귀족적이고 당나라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입니다. 자, 귀족이라는 건 뭐다? 귀족이라는 건 문벌귀족이죠. 문벌귀족. 근데 여러분 참고로 써주세요. 송나라는 서민적이고 국수적입니다. 국제적이지 않아요. 송나라는 여러분 당나라처럼 영토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나라는 귀족적이고 국제적이라면 송은 서민적이고 국수적이다. 좀 써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유학을 보시면 오경정이가 있습니다.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오경정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훈구학을 집대성해서 이게 과거 시험에 필수 교재가 됩니다. 자, 교재가 딱 하나로 획일화되니까 그 책만 하나만 달달 암기하면 돼. 그래서 오히려 저 훈구학은 쇠퇴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여러 이론을 제시하고 여러 해석을 해서 서로 논쟁이 이루어져야 학문이 발전하는 건데 딱 하나로 통일되면서 오히려 유교는 좀 쇠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송나라 때 성리학이 등장합니다. 훈구학이 반발해서 성리학이 등장해요. 훈구학, 성리학 모두 유교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국제적 성격입니다.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트로스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현장에 서유기로 쓰여지는데, 자, 오른쪽 날개를 잘 보시면 조로아스터교는 자, 날개 보십시오. 세상을 선과 악의 대립하는 장소로 봅니다. 인간은 둘 중 한쪽을 선택하되 선을 선택해야 최후의 심판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뭐랑 비슷합니까? 우리 기독교랑 비슷하죠. 착한 행동을 하면 천당 가고 나쁜 행동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교는 기독교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의 기독교, 불교를 융합한 거고 네스토르스교는 기독교 일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종류를 몇 개 배운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에 반발해서 기독교가 나왔던 거죠. 유대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근데 기독교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자, 그리스 정교가 있었죠. 자, 그런데 카톨릭 갈라집니다. 왜 갈라집니까? 성상 숭배 문제 때문에. 그리스 종교는 성상을 만들지 말라. 카톨릭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가 나오죠. 종교개혁으로. 그리고 여러분 네스트리우스교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다가 좀 정리해 주는데 이 당나라 때 선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당나라 때 중국화된 불교가 만들어집니다. 자, 선종이 있고 정토종이 있는데, 자, 우선 선종이 뭐냐면 여러분, 자, 불교는 여러분 나중에 대승불교와 상자부불교로 나눠집니다. 이 승은 여러분 수레 승자인데 큰 수레예요. 큰 수레. 그래서 제가 버스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상자부불교. 스카이콩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분 개인의 해탈이 먼저야. 개인을 해탈하고 대중을 구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해탈하지 않아도 구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중 구제에 포커스를 둔 거고 여긴 개인의 해탈에 포커스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이콩콩으로 표현한 건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대중을 구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포커스 예전 개인의 해탈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여긴 대중 구제고. 자, 우리나라는 주로 이 대승불교가 퍼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동남아시아로 퍼져요. 이건 동남아시아, 여긴 중국, 한국, 일본으로 퍼지는데 대승불교 다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집니다. 교종은 절 안에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선종은 책 없이 동굴 속에서 참선을 통해서 한 방에 깨닫는 겁니다. 이걸 도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옵니다. 여러분 달마대사 눈이 엄청 크죠? 그림 보면 왜 이렇게 크냐면 달마대사는 우선 잠을 안 자려고 참선을 오래 하려고 여기를 찢었습니다. 칼로 찢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찢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큰 거야? 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봤을 때 눈이 좀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 눈을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겁니다. 달마대사가 그럽니다. 자, 나는 달을 가리키는데 왜 내 손가락을 보는 것이냐. 나는 달을 가리키는데 왜 내 손가락을 보는 것이냐. 여러분, 손가락은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달을 보면 달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책에 집착하게 된다. 손종은 뒷짐지면서 달을 보는 겁니다. 손가락은 책이라고 했죠. 책보다는 본질, 참선을 통해서 달의 본질을 보는 거죠. 나는 달을 가리키는데 왜 내 손가락을 보는 것이냐. 손가락, 책을 통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제대로 다다를 수 없다. 참선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다다라야 된다. 이게 선종입니다. 그래서 선종이 발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으나 선종은 중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이런 말을 쓰죠. 선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던 거다. 왜?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지만 선종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인도의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만든 거죠. 정토종은 여러분 불교의 대종합니다. 귀족만이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평민들도 불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걸 수용한 사람은 우리나라 원효 스님이 원효가 있습니다. 원효가 이 정토종을 수용해요. 그래서 원효가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외치면서 착하게 살면 평민도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원효가 주장했던 거죠. 원효라는 승려가 주장했던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당나라 때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됩니다. 당의 율령체제 이런 시스템들이 이 조세제도나 율령체제 이런 것들이 한반도, 일본, 베트남에 퍼지면서 동아시아가 하나의 문화권이 됩니다. 자, 한반도 보시면은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가 적극적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했고 북부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견수사, 견당사를 보내서 일본 문화를 전국적으로 수용했어요. 자, 이 당의 한자는 한반도의 인우, 이두, 일본의 가나, 베트남의 쭈넉 문자형을 줬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줬고 율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나라들은 모두 너무나 중요하죠. 한자, 율령, 유교, 불교라는 공통 문화를 형성하게 돼서 하나의 문화권인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